안녕하십니까. 하이젠 RNM의 대표이사 김지학입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e the best, be the first.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이고,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선 로봇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은 복잡한 응용 환경에서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최근 1년 사이에 급속도로 더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부터 협동, 물류, 사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보면은, 일단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은 기준점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동 관절수 혹은 액추에이터의 숫자가 3개에서 7개 정도, 그리고 응용 환경은 정형화된 환경이어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중심으로 펜스를 쳐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작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펜스 안에 있는 환경을 100%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하고 다 같은데, 다만 펜스가 엎어지고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니까 사람과의 유연한 협업 동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물류 로봇부터는 기준점이 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이동을 하면서, 물류 로봇은 연속 접촉을 하고 사족 보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은 불연속 접촉을 하면서 반복 충격을 받는다, 이런 점이 틀려집니다. 액추에이터의 수는 많은 건 75개까지 사용한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요. 근데 환경은 정형화된 환경이 아니고 복잡한 환경,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을 포함해서, 그리고 동작도 많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산업용 로봇은 30년 넘게 우리 생활에, 우리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큰 변화가 없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갑자기 1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은 초고대 AI와 로봇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주도하는 로봇 제어 방법의 대전환,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또 초기 사족 보행 로봇까지는 제어 방법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리고 통제된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로봇이었는데, 반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면은 데이터 드리븐 제어, 모델이 없는 제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모델이라고 로봇을 제어기를 만들려면은 로봇 자체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제어가 가능한데,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불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이게 모델로만 하기는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데이터 드리븐 제어가 되고, 이렇게 된 게 가능해진 게 컴퓨팅 파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오픈 AI는 1750억 개 파라미터, 구글은 6천억 개, 엔비디아는 1조 개 파라미터의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칩이 한 개 5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그루트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게 엔비디아의 발표입니다. 로봇 제어 기술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로봇을 스마트폰의 뒤를 이은 이을 혁신 제품으로 기대하는 거고요. 이 과연 어디에 사용할까 하는 그 용도에 관해서는 글로벌 완성차들이 제조 현장에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3년에서 5년 내에 이미 휴머노이드를 투입을 했고, 더 나아가서 3년에서 5년 내에 휴머노이드를 생산을 할 텐데, 대당 한 2만 불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만 불이라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건데, 로봇은 하루 24시간 일을 하고, 또 들어가는 거는 그냥 전기나 좀 쓰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전반적인 경제성은 크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BMW는 피규어와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폴로와 현대는 아틀라스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대 AI 등장으로 제어 이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제어기라는 게 결국은 그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토크, 속도, 가속도 이런 걸 지형을 내리는 건데 이 지형을 받아서 동작을 구현하는 액추에이터도 동반해서 발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면은 조선경제 6월 5일자 신문을 보면은 쏟아지는 고성능 AI 칩, AI 로봇 시대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AI 개발사들이 로봇용 AI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게 특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AI 로봇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과거에는 전문가들이나 사용하다가 맨 오른쪽에 가면 제너럴 퍼블릭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동시에 빨리 보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리서처인데 안토니오 비치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이젠 RNM의 경우에는 결국은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 이렇게 변화하는데 뭘 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은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고속 모터에다가 고감속 B를 가지고 있는 감속기 대표적으로 하모닉 감속기죠. 그걸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힘을 가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같이 공전하는 로봇에 들어가면은 이런 모터가 아니라 차라리 고토크 모터에다가 낮은 감속비를 가지고 있는 감속기, 사이클로드 감속기나 유선기어 감속기를 사용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하는 것과 또 충격에 대해서 반복 충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액추에이터가 됩니다. 액추에이터도 바퀴로 구동하는 경우에는 고속과 낮은 감속비지만 사족 보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불연속 접촉을 하니까 고속 토크와 낮은 감속비, 분산 제어 기능이 필요합니다. 하이젠 RNM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구동부 아세이를 보면은 서버 모터의 스테이터, 감속기, 서버 모터의 모터, 엔코더로 만들어진 구동부 아세이가 있고요. 여기에 드라이브를 결합을 하고 거기에 구동부 하우징과 히트 싱크를 넣어서 액추에이터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인체의 동작과 유사하게 자신의 센서를 통해서 속도, 가속도, 힘을 파악하여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의 분산 제어 기능을 부여합니다. 하이젠 RNM 액추에이터 솔루션은 오늘 현재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나와 있듯이 서버 모터, 감속기, 구동 제어기, 엔코더 네 가지 부품 중에서 저희는 서버 모터와 구동 제어기, 엔코더는 30년 동안 설계 제작을 해왔고 감속기는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고급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감속기 설계는 좋은 설계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감속기 제작에 관해서는 저희는 하지 않고 있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감속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좋은 가공기계, 기어 가공기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독일제 같은 거는 뭐 작은 것들도 몇십억이니까 그런데 그 상당한 그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가동률이 얼마나 올라갔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창원에 있는데 창원에는 그 방산 생태계와 자동차 생태계가 잘 발달돼 있어서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보고 차라리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지능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투입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가변, 강성, 추정, 마찰, 중력, 보상, 외랑 관측기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를 좀 고도화하고 이것을 다양한 형태에 맞춰서 조립을 해서 협동 로봇용, 웨어러블 로봇용, 물류 로봇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면은 속도가 500rpm까지, 토크는 300Nm까지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총 42종의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한 50rpm에 200Nm 이런 영역이 되고 또 AMR 경우에는 200rpm에 100Nm 영역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액추에이터를 공급해 주는 회사가 없으니까
각 로봇 메이커가 자체적으로 이걸 전부 개발을 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 규모의 경제가 있느냐 또 혹은 범위의 경제가 있겠느냐 이 로봇 생태계가 우리 같이 액추에이터에 집중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시장에 나온다면은 생태계를 훨씬 풍부하게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볼 때는 국내 유일의 로봇 전문 액추에이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봅니다. 솔루션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60년 업력의 국내 최고 수준의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듯이 국내 최초의 서버모터 국산화를 30년 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증된 기술 레퍼런스가 있어서 다수의 로봇 메이커와 대기업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맨 아래 보시다시피 서버모터 모듈 기술 분야에서는 정부로부터 유일한 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을 성장 모멘텀은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로봇 고객사의 확장 및 범용 모터를 개발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모빌리티 쪽으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겠습니다. 우리 로봇 산업 생태계를 다시 설명드리면은 부품 업체와 로봇 메이커 사이에 벽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로봇 부품 업체는 각 부품별로 전문화되어 있고 그래서 감속기 이 회사는 감속기만, 모터에서는 모터만, 드라이브에서는 드라이브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종합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그래서 부품을 연결해서 일관된 기능을 구현하고 종합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로봇 메이커 입장에서도 이것을 부품 단위로 전부 요구 조건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로봇의 기능과 환경에 따른 동적 에너지 전달을 최적화하겠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품이 연계되어 구동하는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은 주요 부품을 다 설계 제작하고 있고 또 로봇 메이커의 니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단순히 액추에이터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로봇 생태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 아래에 보듯이 여러 가지 우리 자체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구동 제어기 또는 모터 이거에 대해서는 75kW급까지 우리가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새 보고 있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한 1.5kW, 2kW 정도에 불과한데 저희는 75kW급의 제어 구동기와 제어 모듈을 만들어서 몇만 대씩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60년의 기간의 연구 개발을 보면은 1963년에 금성사 모터로 생산을 개시했고 93년부터 서버 모터 생산을 개시했으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성장기를 보면은 셋째 줄에 로봇 전용 올인원 중공용 액추에이터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6년 전부터. 그리고 2020년부터 A사의 협동 로봇 협력 시스템 업체로 등록되어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노약기에 들어가면 2021년 3년 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소재 부품 장비 으뜸 기업이고 2023년에는 A사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연구 개발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약 지식재산권은 5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맨파워에 관한 얘기인데 이건 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 기획과를 공부했고 제가 석사는 MIT에서 박사학위는 UC 버클리에서 그리고 나중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MBA를 했습니다. 주요 사회 경영으로는 한국중공업의 기술본부장을 했고 포스코 건설의 해외사업 부사장, 다시 한국중공업의 수석 부사장 CEO 이렇게 했고 효성의 대표이사 사장을 하고 난 다음에 2018년에 이 사업을 제가 인수해서 오너 경영인으로 17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R&D 인력은 박사 1명, 석사 17명, 학사 29명, 기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증된 기술 레퍼런스를 볼 것 같으면 국내 대표적인 로봇 메이커와 기술 개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A사에는 60W, 300W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공급을 했을 뿐 아니라 A사의 요청에 의해서 5kg짜리 페이로드를 가진 협동 로봇까지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A사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AMR용 액추에이터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20W, 500W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A사가 자기 그룹 내에 로봇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5kg짜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16kg짜리 페이로드를 가진 협동 로봇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우리 회사에 액추에이터를 개발해달라고 그러고, 아울러 동시에 16kg짜리 협동 로봇을 같이 개발하자, 제어기는 자기가 공급하겠다, 뭐 이런 합의를 하고 지금 개발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B사와는 100W, 350W, 500W 3종의 모터를 제공을 했고, 이래서 샘플을 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B사의 협동 로봇에 장착해서 신뢰성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C사는 220, 760, 1200W 3종의 모터를 만들어서 C사가 만드는 협동 로봇에 공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용접용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D사는 소형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연료 분사 펌프용 액추에이터를 2년 전에 성공시켜서 이 D사가 작년 3월에 브라질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로봇용 액추에이터고, 그 다음으로는 모빌리티용 액추에이터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중소형 EV, 산업용 EV, 대형 EV 등이 있고, 범용 모터는 저희가 60년 동안 만들어 온 건데, 저압용, 고압용, 방폭형, 산업 현장에도 쓰고 폭발 위험 지역에도 쓰고 상하수 처리 시설이나 발전소에 들어갑니다. 우리 공장은 창원에 본사가 있고, 대지가 10,000평, 건평 2만 평이고 생산 캐파는 1,300억 원입니다. 이 생산 캐파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는 2021년에 852억, 2022년에 875억, 2023년에 772억으로 줄었는데, 2023년에 약 100억 정도가 매출이 빠진 이유는 전방 산업에서의 경기 수요가 좀 부진한 것도 있고, 주요 고객사가 자기 제품에서 예상보다 실적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도 받았지만, 그 회사가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또 내년까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23년에 좀 줄었을지 몰라도 영업이익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로드맵을 보면은 한 660억, 700억 이런 범용 모터를 기반으로 놔두고 로봇하고 모빌리티가 결국은 성장을 이끄는 것인데요. 2022년까지는 220억을 했었고,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사유로 139억까지 줄었지만, 이제 미국의 수출 시장에 미국에 더 수출하는 것도 있고, 또 기존의 우리 협동 로봇이나 AMR이나 이런 기존 고객과의 사업도 성장을 시키고 해서 계속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은 국내 대표적인 로봇 메이커의 본격적인 협동 로봇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A사가 그룹 단위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고 있고, 핵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이라고 하면 공장 분류 자동화, 지능형 자동화인데, 앞에 것은 이게 AMR에 대한 얘기고, 뒤에 지능형 자동화는 협동 로봇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애초에는 23년에 서브모터하고 구동 제어기 등 개발 부품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것을 액추에이터로 연결해서 구동 모듈을 공급하고, 24년에는 로봇을 공급을 하고, 더 나아가서 A사에도 협력을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B사와는 로봇 라인업을 확대를 해서
24년에 3세대 협동 로봇 양산에 이미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조선소 용접 로봇용 신구가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사는 금년대 3,200대, 25년 말에 5,000대, 26년 말에 11,000대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을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회사가 그 협동 로봇용 모터를 개발해서 시험 테스트 중이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맞게끔 공급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AMR에 대해서는 AMR 시장이 한 20%로 자라고 있고요. 앞에 A사가 여전히 서버모터나 구동저기 등 개발 부품을 공급을 하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금년에는 AMR 자체 모듈도 개발을 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소부장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정부에서부터 R&D 자금을 받아서 그 자금의 상당한 부분을 웨어러블 로봇용 그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의료, 산업 안전 분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으로서 범용 모터가 있는데 국내 범용 모터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가 효성, 현대일렉트릭, 하이젠, R&M입니다. 이 시장은 최저 효율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저 효율자라고 하는 것은 해당 등급 미달 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고 국내에 최저 효율제 시행하는 것을 보면은 2008년부터 I2 고효율이 시행되었고 2015년부터는 I3 프리미엄급이 시행되고 발표가 나오기에는 2026년부터 I4 슈퍼 프리미엄급이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업국에서는 다 하고 있고 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이 교체를 이 i4로 올라가면은 고급 원자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판가도 올라가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은 이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대략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가 안 지어도 된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은 뭐 경제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i4 산업용 전동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맞춰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해서 공장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올리고 또 수익성도 올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공장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인데 지금까지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썼는데 완전히 지금 일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액추에이터가 되건 드라이브 구동 모듈이 되건 관심 있는 고객이 와서는 보고 우리의 기술이나 뭐 품질 관리 다 만족을 하는데 꼭 묻는 질문이 작업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작업장을 먼저 완비하고 그리고 일감을 불러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이 2층, 3층이 공실인데 일단은 2층만 정비를 하더라도 5,000평 가까운 작업장이 나오니까 상당 기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액추에이터 캐파를 확대하면은 약 3.8배로 확대하면 940번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에 관한 얘기인데 모빌리티의 드라이브 구동 모듈이 이 양산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처음 단계는 RFQ 그래서 제품 개발 필요 비용과 제품 단가를 요청을 합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그래서 경쟁을 거쳐서 2단계인 노미네이션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부품을 개발하든가 프로토, 파일로트 개발된 부품을 품질 검증을 하든가 PPAP 부품 양산을 검증하든가 또 2단계에서 차량에 장착하고 로드 테스트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거치고 나면 SOP 스타트 오브 프로덕션인데 대략 보면 한 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 동그라미 그린 게 전부 13개인데 이것은 하이젠 R&M이 제품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했거나 개발 진행 중인 틈새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승용차 시장용 그
구동 모듈은 피하고 거기는 워낙 대기업들이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이니까 우리한테 맞는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거보다 큰 차량이나 작은 차량으로 R&D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고 오늘 현재로서는 SOP 양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기 버스와 골프 카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내에서 이것을 다 성능 품질이나 혹은 제작 품질 혹은 생산 기술을 확정을 진 다음에 남아 있는 고민은 뭐냐면 국내 틈새 시장이 규모가 작아서 앞으로의 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금방 한계에 부닥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증된 그 솔루션을 가지고 큰 시장 인도 같이 거기 나가서 합작법인을 통해서 양산 체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또한 회사는 중국의 중성전기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분을 93% 그리고 나머지 7%는 포스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의 그 재료비의 경쟁력 또 노동비 경쟁력을 감안해서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또 본사인 창원 공장에서는 제품 개발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솔루션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비전인데요.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기술 혁신을 통하여 미래에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매크로 트렌드가 두 꼭지가 있다. 하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사회가 에이징 소사이티, 나이가 오래 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필연적으로 로봇이 나와서 로봇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인간이 부담하던 활동을 대체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 꼭지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엔진이 없어지고 CO2도 줄이고 결국은 전동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두 가지를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사실은 로봇 쪽과 모빌리티 쪽 모타로 우리가 R&D를 집중해 왔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60년 가까이 산업용 모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모타의 기본 기술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새로운 품목으로 우리가 연장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제품들이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는 60년에 제조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훈련을 갖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있어서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또 정부가 주도하는 특화 선도 기업으로서 국제 과제를 39개 수행했듯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글로벌 탑티어 액추에이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